펜 적은지 확인하고. 숙제를 살짝 이렇게 좀 펼쳐줄래요? 지금 지나가면서 빠르게 쌓이는 거 펼쳐줄게요. 옆에 좀 펼쳐주면 잘 고맙습니다. 이건 들리네. 거의 다 쳤나 보네. 마무리 짓고 갑시다. 쌤 처음에 얘기한 대로 교재 만들 때 쌤이 조금 과하게 욕심을 내서 페이지를 좀 더 넣었어요. 사실은 다 못할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단어장으로도 쓸 수 있고 해서 그냥 좀 과하게 넣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말한 것처럼 특강이 거의 반 정도로 좀 나눠서 한쪽에 한 절반 정도는 어근편이고 한 절반 정도는 약간 뭐 수거라든가 동의어라든가 파생어 약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처음에 이제 초반에 특강을 할 때는 어근편이 조금 중심 메인이고 이 부분을 확실히 마스터하고 나서 수거편은 조금 더 들어가는 식으로 갑니다. 원래 반반 되면 딱 좋겠지만 어근편을 처음 할 때 6회 수업보다는 보통 한 7회에서 한 8회 정도 수업 정도가 적절하게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 12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거 파트는 한 4회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한 4회 정도 될 거거든요. 그 4회 최대한 할 수 있는 많이 조금 중요 포인트는 좀 다룰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어근편 빨리 마스터 하세요. 여러분 다음에 할 때는 수거편 중심 될 거니까. 마지막 어근편은 빠르게 한번 봅시다. 사인은 별로 볼 거 없죠. 표시입니다. 사인 자체가. 단어도 별로 없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사인은 쪽으로 표시, 리사인은, 리자인은 다시 표시. 그래서 쪽으로 표시가 무슨 말이냐? 이 표시가 요게 돼요. 임무 표시가. 그래서 맨날 푸는 예시인데 우리 학원에 쌤이 대청소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해서 여기서 쌤이 바닥 청소하고 그 다음에 책상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에게 맞는 표시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ssign은 이 표시라는 단어 의미가 임무로 들어간다. 그래서 임무를 부여하다, 임무를 할당하다. 밑에 있는 assignment는 뜻이 많아요. 임무도 되고 과제도 되고 의무도 되고 뭐 책임도 되겠지만 주로 숙제, 임무 정도로 하면 무난하고요. 오른쪽에 assigned도 할당된 번역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조금 어떤 느낌인 건지? 임무를 부여하다에서 의무가 부여되어지니까 어떤 특정 임무를 맡은 약간 이런 의미가 되겠다. 그죠? 그거를 번역으로 할 때는 할당된이라고 합니다. 물론 꼭 임무인 건 아니고 그냥 자기 몫이 주어진 경우에도 씁니다. 자기 몫이 주어진. 그래서 어떤 임무나 나쁜 쪽으로 가면 의무 책임이 되고 좋은 쪽 갔었을 때는 자기 몫을 줄 수도 있다. 깊이는 안 갈게요. 도피할 때 볼 거라서. 리자인은 다시 사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회사 들어갈 때 한번 사인하고 그만둘 때 한번 사인하고. 그래서 리자인은 사직하다가 되고 밑에 있는 발음 좀 많이 바뀐다. resignation이 되거든요. resignation이 아닙니다. resignation으로 가면 사직 말 그대로 다시 사인하고 나오는 거. 오른쪽에 사인도 좀 봐주세요. 사인을 그냥 표시라고 해도 무난하기는 한데 이게 징후라고 하거든. 징후, 흔적.
그러니까 이 흔적이라는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확실하게 딱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그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 거를 보여주는 흔적만 남아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빵을 먹었다고 치면은 강의실에서 빵이 그대로 딱 있는 게 아니라 빵가루가 좀 떨어져 있다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말 그대로 흔적,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흔적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사인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거기에 대한 증거 같은 작은 어떤 이런 징후나 흔적. 징후도 그런 거잖아요. 비가 올 징후가 보인다. 아직 비가 안 왔거든요. 실체는 없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살짝 하면 좀 어려운데 독해하면서 역시 봐야 되는데 실체는 아니다. 말 그대로 실체에 대한 어떤 징후나 흔적의 의미로 많이 쓰니까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5학년 올라가면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두는 게 좋다. 바이즈라는 어근은 기본 어근이에요. 마지막에 어울리지 않게 보다라는 어근입니다. 비주얼을 떠올리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돌 가수에서 비주얼 담당이 뭐 담당이죠? 눈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우리들의 눈을. 그렇죠. 잘생긴 남자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이돌 보면. 그래서 밑에 보면은 슈퍼바이즈 위에서 보다. 비전은 그냥 명사형이었고요. 인 비전은 보게 만들다. 인프로마이즈면은 반대로 앞으로 보다가 되고요. 밑에 있는 리바이즈는 다시 보다. 단어 어렵지는 않아요. 슈퍼바이즈 위에서 쭉 내려다보는 거야. 관리하다, 감독하다. 전체를 내려다보다가 되고 슈퍼비전 하면 감독 관리가 되고요. 슈퍼바이저 감독관 관리자야. 안 어렵거든. 테스트 치면 잘 외도 못 적지. 조금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시험 치면 이 어근 생각하면서 외우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다 쭉 직원들이 잘하는지 쭉 관리 감독하는 거고 슈퍼비전 관리 감독. 밑에 있는 비전은 뜻이 조금 많습니다. 얘도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비전은 보다의 명사형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보다의 명사형이 좀 많아요. 시력은 뭐냐면 볼 수 있음. 비전은 멀리 봄. 그 다음에 3번도 갈게요. 시야라고도 하거든요. 보임. 이렇게 되는 거지. 보다의 명사형이 어디까지 갈 거냐? 말 그대로 우리 형사처럼 보여요. 안 보이냐? 보이냐?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시력이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네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봄 정도보다는 시력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먼저 할게. 시야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시야잖아요. 보인다. 내 눈에 보이는 딱 정도까지. 안 보이는 건 시야에서 벗어난 거고, 보이는 데까지가 시야잖아요. 시력이고, 비전은 안 보이는 걸 그냥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 아직 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보이는 걸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뭐 멀리 봄이라고 좀 적었는데 보임, 볼 수 있음, 안 보이지만 봄,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본다는 행위도 됩니다. 비전 자체가 보는 행위. 그래서 생각보다 보다의 명사형의 뜻의 의미가 굉장히 다채롭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한을 두지 마라. 일단 좀 외운다면 여기는 외워주세요. 시력, 비전, 시야라고 한다. 비저블은 볼 수 있는 걸로 가죠. 시야 쪽으로 갔습니다. 보임 정도로 비지블 보여요 되고 마찬가지로 비지블리티도 기본적으로 시야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쪽은 시야 쪽으로 비주얼 시각적인이고요. 비주얼라이즈 오랜만에 나왔다. 뭐뭐라이즈 하나 더 있죠. 뭐뭐 파이라고 들어가면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건 보다가 아니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간만에 적을까? 그래서 라이즈가 만들다니까 그걸 우리가 시각화다라고 하지. 조금 이거 시각화 시켜봐. 볼 수 있게끔 가시화 시켜봐라고 해서 비주얼라이즈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비스타는 보이는 게 경치 전망으로 간다. 여기는 좀 빨리 설명했는데 좀 꼭 외워줘야 됩니다. 꼭 외워줘야 돼요.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행인데 혹시 여러분 좀 헷갈린다면 특히 비전하고 비주얼라이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집을 뭐 다 기본이니까 자, 인비전은 요거로 가세요. 상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볼 수 있게 만들다라는 게 아까 위에 나와 있는 비주얼라이즈랑 같은 거의 비슷한 어근인데 비주얼라이즈는 실물을 뭔가 그리거나 실물을 만들어서 실제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인비전은 아예 볼 수 없는 건데 머릿속에 상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비전은 보통 마음속에 그리다 상상하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비주얼라이즈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그래서 visualize, envision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improvise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provise만 쓴다면 앞을 보는 거는 그 약간 미래를 예측해서 보나라는 거고 거기에 I의 부분은 앞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만 느끼는 거죠. 순간순간. 그걸 지금 즉흥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재즈 같은 거 떠올리면 되죠. 재즈 연주. 그래서 뭐 악보대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삘 받는 대로 뚱뚱뚱뚱 하다가 삐리비리비리비리 뭐 하다가 근데 중간에 막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다인데 꼭 연주가 아니더라도 뭐 내키는 대로 하다라 사실 나오게 됐어요. 내키는 대로 하다. 그때그때마다 하다. 즉흥적으로 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바이즈로 하면은 여러분 약간 미래를 보는 계획적인 개념이 되는데 IM이 붙어서 반대입니다. 계획 없이 그냥 그때 그 닥치는 대로 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 다시 한번 말할 때 적지는 않을 건데 즉흥적으로 하다, 내키는 대로 하다, 그때그때마다 하다, 닥치는 대로 하다. 이것은 막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뜻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밑에 있는 improvised 중요해요. ed를 붙여서 즉흥적인 말 그대로 improvisation 즉흥 연주 식으로 쭉 들어간다. 됐어요. 여기다 묶어서 주시면 되고 revise는 다시 보다에서 보다의 의미는 크게 두지 말고 여러분 수정하다 다시의 의미를 두면 됩니다. 우리말도 쓰잖아요. 보고서 가져왔는데 아 이거 다시 보고 와, 다시 봐와, 다시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다시 보다, 수정하다, 리비전으로 가면 수정, 검토가 된다. 됐죠? 여기는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외워주고 어렵지는 않죠? 다 맞춰라. 여기는 밑에 갑니다. 펜드 마지막 어근인데 얘도 외워주면 좋습니다. 펜드는 걸다에서 나오는 거고 걸다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미루다의 느낌으로 많이 가요. 걸어둔다라는 거는 지금 안 쓴다는 거거든요. 요리 떠올리면 돼. 그 주방에 이렇게 보면은 칼이나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것들이 위에 막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밑에 depend on 다 알 것 같아서 됐고요. suspend, pending인데 밑에 보면 알겠지만 거의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연기하다, 유예하다. 미루다죠. suspend 아래에 걸다. 아예 미뤄두는 겁니다. 지금 안 볼래. 책상 위가 아니라 밑에 두는 거고 밑에 먼저 했다. suspension, 연기, 보류, 유예 다 같은 말입니다. 미룸입니다. 미룸. suspend, 독해 나오면 잘 못 찾는다. 밑에다가 걸어두는 거다. pend 잘 모릅니다. 뭐라고? pend? 걸다라고요. 걸다. 밑에 있는 pending 중요하다. impending 중요합니다. pending은 말 그대로 미뤄진. ing만 능동 느낌으로 써요. 이거 미뤄진 거다. 이렇게 해서 pending은 미뤄진이고요. impending은 반대로 붙었죠. 미룰 수 없는 그걸 임박한이라고 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 했는데 긴급한이라고 했었죠.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거. 뭐 있었지? 잠깐만요. pressing. 이게 누르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긴급한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었죠. 다 까먹었지? impending, 임박한 같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지금 미룰 수 없다. 빨리 해야 돼. pressing, 긴급해. 지금 빨리 해야 돼. appendix 됐어요. appendix 뒤에 걸려 있는 거, 책 뒤에 걸려 있는 거 부록으로 들어간다. 됐죠? 그래서 어근편 아무리 잘 지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 제일 처음 부분을 할 건데 이 페이지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정리 좀 되면 그때 정리하고 하나씩 쭉 볼 건데 위에다가 좀 적어줄게 쌤이. 여기에서 이번에 새롭게 볼 동사는 뭐냐면 앞에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전치사 B가 오는 경우입니다. 요거를 외울 거거든요. 그럼 인치처럼 왜 외워야 되냐 보통. 왜 이걸 외워야 되냐.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니? 누가 중요해?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보통은 A가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왜 A가 더 중요하지? 앞에 있는 동사는 뭐니까? 목적어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예요. 한번 해보자. 대부분의 경우. I watched TV with my friend. 이렇게 되어 있으면 watched라는 동사에 걸리는 핵심은 TV입니다.
친구가 아니에요. 쌤 내용상 친구랑 보는 게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다 구질구질하게 들어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I watched 나는 보았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뭐가지? 누구와 보았니라는 정보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무엇을 보았니가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A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뭐니까? 목적어니까. 쌤 얘기했죠. 수업 시간 맨날 얘기한다. 영어 문장의 특징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성분에 내용적으로 중요한 성분이 같이 걸린다. 한국어에 없는 특성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땡큐하죠.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중요한 성분을 더 눈여겨보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동사의 의미가 A에 안 걸리고 뒤에 전치사 B가 더 중요한 경우가 되는 이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구분할 거냐? 못하지. 근데 네이티브들은 다 알죠. 왜냐하면 걔들은 이 표현들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뒤에 자연스럽게 의미가 걸리는 경우의 케이스를 많이 몸으로 느꼈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수거화해서 외워주는 겁니다. 땡큐한 건 뭐냐면 영어를 앞에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거의 거스르지 않고 자주 쓰이는 중요 표현들을 수고로 이미 정리를 해놨어. 정리를 해놓은 거야. 만약에 정리를 안 해놨으면 쌤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쌤이 막 만들어야 되니까 막 할 건데 거의 웬만해서는 수고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거 provide A with B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수고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웬만하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영어를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외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He provided the students. He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with cookies.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준 거예요. 얘들아 맛있게 먹고 시작하자라고 학생들에게 뭐를 줬다? 쿠키를 준 거거든. 학생들에게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주었다, 제공했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제공했냐보다는 무엇을 제공했냐가 더 핵심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가 더 걸린다? 여기 있는 B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독해하다 보면 누구 먼저 보는 거지?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하고 with 쿠키즈는 뭐지? 대충 보고 넘어가는 거지.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까지 붙어버리면 여기에다가 at school까지 붙어버리면 그럼 더 심해집니다. He provided students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학교에서 뭐 쿠키를 어쩌고 저쩌고 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간 작년에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 버리면 뒤에 있는 with 쿠키즈가 완전히 묻혀버려요. 이것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궁금하면은 여기 있는 수고들 검색만 이렇게 해봐도 전부 다 주요 수고 꼭 외워야 할 주고수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수고들을 쭉 외워야 된다. 왼쪽에 이겁니다. 결국은 수거화해서 암기화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독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면 제일 좋겠지만 나중에 잘 써요. 누구를 찾아야 된다? 강조할게.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찾아줘야 된다. provide 딱 보면 누가 떠올려줘야 돼? with 찾아야 돼요. with 찾아야 돼요. 여기서 너무 많거든요. 페이지 한번 볼게. 1번 동사 A with B예요. 다음 페이지 2번 동사 A as B입니다. 3번 여기는 동사 아예 없어요. 그냥 A, B고요. 4번 동사 A of B고 5번 동사 A from B고요. 6번 동사 A 역시 from ing고 7번 A into B 8번 A of B 그 다음에 9번 A from B 10번 A to B 그리고 11번 A with B 그리고 12번 A for B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다 외워야 되나요? 네,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선생님 특강으로 지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 특강이 만약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들 수업 시간마다 한 개씩 두 개씩 알알이 다 여러분 결국은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차이점은 뭐다? 선생님이 모아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잘 안 모아놓죠. 한 방에 끝내버리세요. 언제까지 외워야 되냐? 빨리 외우세요. 적어도 고1 때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거의 그래서 늦어도 고2 때 후반까지는 외워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외우면 늦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외워주는데
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비슷한 의미별로 분류를 했거든요. 1번 쌤 여기 with be에서 with be가 왜 중요하고 어떤 동사의 with를 쓰나요? 요거예요. 제공, 공급하다. 앞에 있는 동사류가 뭔가 제공하다, 공급하다, 주다류의 동사가 되면 뒤에 A with B가 거의 따라와요. 누가 핵심이라고요? A 에게보다 뭐가 핵심이다? B를 제공하다예요. B를 제공하다. 이거 제발 놓치지 마라. 나중에 생각 없이 가지 마세요. with B를 찾아줘야 된다.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외워주면 좀 편해. 자, 밑에 보면요. provide, supply, furnish까지는 여기는 제공, 공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공, 공급. 그 다음 아래쪽은 되게 기본적으로 쉬운 게 이만큼 이렇게까지가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는 게 제공, 공급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지금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보고 있지. 그렇죠. 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여기 중학생 친구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 중학생 친구들은 이거 외워도 여러분 그 학교 내신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진짜 한두 개 정도 낄 수는 있는데 거의 웬만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생 학생들은 이거 왜 외우는 거냐면 최소 고1 때부터를 준비해서 지금 외운다고 보면 돼. 미리 외워두세요. 이걸 나중에 잘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외워두는 거고요. 지금 예비 고1 냅두고 있는 친구들은 좀 너무 많으니까 쌤이 중요하다고 체크하는 것들 위주로 일단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지금 우리 학원에서 이제 고1에서 고2 올라간 학생들은 미리부터 이걸 연습을 좀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고1문처럼 공부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것 때문에 고치 좀 덜 썩어.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두 개입니다.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Furnish는 조금 덜 써요. 그래서 Provide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 다음에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이 동사들은 제공, 공급, 주다가 되면 무조건 뭐라고? A with B. 강조하고 있다. 왜 강조하지? 나중에 헷갈릴 거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외워야지. 못 외운다 이거.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야. 절대 안 외워진다. 제공, 공급하다. 입으로 해볼까? 시작. 제공하다, 공급하다 되면 A에게 뭐가 중요하다? with B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됐죠? provide 제공, 공급하다고요. supply 제공, 공급하다고. furnish는 좀 덜 쓰이니까 조금 뺄게요. 자, 밑에는 주다라고 쭉 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굳이 가르자면 위에 있는 세 개가 그냥 단순한 주다예요. 그래서 주다가 딱 떠오르는 게 present가 제일 대표적입니다. 지금 give 아닌가요? give는 너무 기본적으로 가고 present가 가장 기본이라고 이제 present가 주다 수여하다 A with B. A를 주는 거야? B를 주는 거야? A를 주는 거야? B를 주는 거니? B를 주는 겁니다. A에게 B를 주는 거예요. mirrored A with B. 여기는 B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상이 들어가요. B에 무조건 좋은 거 들어가. 그래서 mirrored A with B는 A에게 B에 보상을 주다 이렇게 되고 인도는 고학년 가야 나오겠지만 A에게 역시 B를 기본적으로 주다라고 들어간다. 그 아래쪽은 주다인데 주다의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equip은요 B 자리에 어떤 장비 같은 게 들어가서 이걸 A에게 B에 장비를 주다도 괜찮지만 보통 장착시키다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범죄가 너무 심각해서 정부에서 경찰들한테 모든 경찰들한테 실제 실탄에 들어있는 총기를 다 준 거예요. 그럼 총기를 다 준 거잖아. 근데 우리 뭐라고 해야지?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경찰관들에게 총기를 장착시켰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지. 그게 장비를 주게 되면 장착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탄복을 장착시켰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equip A with B는 기본적으로 주다인데 번역은 B가 장비가 들어가니까 장착시키다. live는 동사에 어떤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남겨준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leave A with B는 A에게 B를 남겨주다. 많이 씁니다. leave A with B. leave 이제 떠나다라고 하지 마세요. A에게 B를 남겨주다. 밑에 있는 fill하고 charge는 여기에 어떤 느낌이 조금 가미가 되는 거예요? 채워라는 의미가 가미가 되는 거죠. fill A with B, charge A with B, A에게 B를 채워주다. A에게 B를 채워주다. 밑에 있는 help A with B, assist A with B는 B 자리에 도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help A with B는 역시 A에게 B를 주던데 보통 뭐라고 번역하지? A에게 B에 도움을 주다. 역시 assist A with B, A에게 B에 도움을 주다. 자, 얘들아,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 파트는 쌤이 모아준 것만 해도 커요. 왜냐면 비슷한 것끼리 모아준 것만 해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서 외우라고 하면 돼. 근데 실제 독해 나오면 잘 못해요. 독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프로바이드가 눈에 보이면 쌤 뒤에 위드 나오겠네요가 나와줘야 돼. 근데 여러분 프로바이드 독해 나오잖아. 나왔다 프로바이드 하면 답변도 똑같아요. 제공하다. 아니 그러니까 제공하다니까 뭐 어쩌라고 공급하다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냥 단어는 단어 뜻으로 접근하잖아. 그게 아니라 여기는 프로바이드를 보는 순간 위에 뭘 떠올려야 되지? 위드를 떠올려야 됩니다. 아니 이 시간에 들어줄게. 여러분 제일 익숙할 만한 거. 여기 요거잖아요. 이건 아는 친구들 많잖아. 여기 독해하다가 프리벤트가 나왔다. 프리벤트 나왔으니까 막다, 금지하다, 예방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프리벤트를 보는 순간 뭘 떠올려줘야 돼? 목적어 from ing잖아요. 얘는 거의 from ing가 나오거든. 이 프리벤트 다음에 from ing 못 떠올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거 뭐 해볼까? 수고 많으니까 이러면 익숙할 만한 거 spend 여기는 없지만 spend 시간 못 떠올려야 돼? ing 떠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못 떠올리면 의미가 없다니까. 단어 뜻으로 뭐 쓰다 소비하도록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시리즈가 된 게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 많나요? 많아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못 외울 거 아니야. 프레젠트 보면 with 떠올리고 리워드 보면 with 떠올리고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쌤이 뭐로 묶은 거야? 일단 어떻게 해라? 제공, 공급, 주다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가 있으면 항상 여러분 with를 약간 의심을 해줘라. 그래서 여기 그걸 기준으로 외워주라는 거예요. 다시 제공, 공급하다는 뭐라고 시작?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furnish까지 됐습니다. 여기 밑에 기본적으로 주다, 가장 근본적인 주다는 뭐라고? Present A with B예요. Present A with B. 이게 가장 기본적인 주다인데 똑같은 게 인도 A with B가 present A with B랑 거의 비슷한데 이건 잘 안 쓰니까 일단 여러분도 안 할게요. 일단 present A with B로 가고 나머지는 조금씩 달라져. 주다인데 reward A with B는 뭐를 주다? 보상을 주다. B 자리에 무조건 나쁜 건 못 들어가고 뭐만 들어간다? 좋은 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A에게 B에 보상을 주다가 되고 이 keep A with B는 뭐가 조금 달라졌죠? B 자리에 장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A에게 B의 어떤 장비를 주다, 장착시키다가 되고 됐어요? leave A with B는 A에게 B를 뭐하다? 남겨주다. 동사의 의미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디 떠나면서 아니면 좀 죽으면서 남겨주다. B는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A에게 B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꽉 차게 채워주다. charge도 꽉 차게 뭐 해주다? 채워주다. help하고 assist는 B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도움을 주다. 그래서 나의 형이 나에게 숙제를 도와주면 my brother helped me with my homework이다. 그때 숙제는 의무가 아니라 도움이에요. 숙제에 대한 도움을 형이 줬다는 뜻이다. 되겠죠. 밑에 있는 것들 두 개는 교체, 대체입니다. 선생님 교체하고 대체인데 왜 with B인가요? 교체 대체가 뭐냐면 A를 빼앗고 B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는 가져가고 A는 없애고 여기 있는 B를 결국은 주는 거거든요. 그게 교체잖아요. 기존에 있던 A를 빼고 B를 넣는 거거든. 그래서 replace A with B는 그럼 뭐를 뭐로 바꾸는 거야?
A를 당연한 거 아니야? A를 가져가고 B를 줬으니까 A를 B로 바꾸는 거고 밑에 있는 substitute A with B도 A를 B로 역시 교체하다, 대체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하니까 with B. 결국은 기존에 무엇을 없앴냐보다는 뭐야? 새롭게 뭘로 바꾸는지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 만약에 집중 못하고 비실비실 하단 말이야. 어떻게 하지? 잘생긴 쌤 데려와야 되겠다. 교수님을 없애고 교수님을 차은우 쌤으로 대체를 했어. 맨날 차은우 지었겠지만 차은우 쌤 대체하면 교수님이 사라지는 게 중요해? 차은우가 새로 오는 게 중요해? 차은우가 새로 오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위드 비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음으로 외워줘야 이걸 안 까먹습니다. 처음 거니까 한 번만 다시 따라해볼게. 제공 공급하다 약간 외우듯이 조금 빼도 됩니다. 시작. Provide A에게 with B를 그 다음 시작. Supply A에게 with B를 Furnish A with B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다. 시작. Present A를 아니야. A에게 B를 주다. 그 다음에 보상을 주다. 시작. Reward A에게 with B의 뭐까지? 보상을 주다. 너희 시험집 때 이거 적어야 된다. 이거 나중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인도 가볼까요? 시작. 인도 A with B. A에게 B의 장비를 장착시키다. 그 다음에 두 개 leave가 돼. 시작. leave A with B. A에게 B를 남겨주다. 그쵸? 그 다음에 채워다 해보자. 시작. fill A with B. A에게 B를 채워주다. 하나 더 이거 중요하다. charge A with B. 역시 A에게 B를 채워주다. 도움을 주다. 두 개 시작. help A with B. A에게 B에 도움을 주다. 하나 더 시작. assist A with B. A에게 B에 도움을 주다. 됐죠? 단어도 외우고 대체하다는 어떻게 된다고? A를 없애고 B를 주는 거다. 두 개부터 시작.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마지막 좀 어려워 보이기도 시작. substitut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 간다. 한 페이지 더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A as B예요. 여기 앞에 동사가 오고 A as B가 됐으면 우리 앞 페이지 기억 다시 하지? 앞 페이지는 뭐가 포인트였어? A에게 B를 주는 게 핵심이었다. with B가 중요하다.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 밑에 적을게요. A as B를 쓰면은 A하고 B하고가 같다가 핵심입니다. 이거 여러분 무시하거든. 무시하지 마라. A as B가 붙으면 뭐라고? A하고 B가 같다. 앞에 있는 동사류가 주로 여기다, 보다, 말하다, 생각하다류가 잘 나오는데 이 동사의 의미보다 뭐다 된다? A하고 B가 같다가 더 중요합니다. 맨날 들은 예시인데 A 자리에 표쌤이 들어가고 B 자리에 찐따가 들어가면 교쌤을 찐따라고 여기는 거나 교쌤을 찐따라고 보는 거나 교쌤을 찐따라고 말하는 거나 교쌤을 찐따라고 생각하는 거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얘들아. 별로 없고 뭐가 중요해? 표 이꼴 찐따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좀 있을 거다. 자, 밑으로 들어가서 regard, consider 여기다. see하고 view는요 보다. 그 다음에 tell하고 refer to는 말하다. 조금 더 갑니다. 여기 쭉 더 들어가서 쭉 여기까지. 그 다음에 think of는 이쪽에 쭉 아래 시리즈는 이쪽은 생각하다입니다. 이렇게. 자, 그 중에서 특히 많이 쓰는 빅 7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regard A as B, consider A as B. 알죠? regard, consider는 기본적으로 여기다니까 A as B로 간다. 보다 see A as B, view A as B. as 붙는 순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랑 B랑 뭐 한다고 본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밑에 말하다 두 개 잘 씁니다. tell A as B, refer to A as B. 역시 말하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A 꼴 B가 같다라고 말한다라고 중요하고요. 밑에 think of 특히 많이 씁니다. 요즘에 think가 아니라 think of가 나오면 그냥 as 거의 찾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think of면 거의 이거는 그냥 수고로 A as B, A 꼴 B라고 생각하다가 된다.
이제 나머지가 쭉 있는데요. 맞아요. 말하다는 기본적으로 태어나고 refer to 말고 밑에 있는 define은 정의 내리다. 초는 찐따야 라고 정의 내리는 것도 말하는 느낌이잖아. cite 자체가 말하다는 뜻이죠. A equal B라고 말하다. describe은 묘사하다인데 A랑 B랑 같다라고 묘사하다, 설명하다. 기본적으로 말하다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 두루두루 쓸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지금 이게 좀 약한 친구들은 태어나고 refer to라도 확실하게 외워두고 약한 친구. 여러분 조금 더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태어나고 refer to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define이나 describe 같은 것까지 좀 봐줍니다. 좀 자주 쓰는 것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에 define이나 describe도 요즘에 되게 많이 씁니다. 그냥 너무 남발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자 밑에 think of가 있는데요. think of는 생각하다인데 뜻은 좀 다르죠. accept는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recognize는 A랑 B랑 같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다, 인지하다 쪽으로 가는 거고요. identify는 A equal B라고 뭐하다? 확인하다. 표찐다네 라고 정체성은 정체 신분을 확인하다로 가는 거고, 밑에 있는 rate하고 classify는 굳이 두 개 묶자면 조금 분류가 되겠죠. A equal B랑 같은 급으로 분류하다. 이쪽만 조금 묶자면 분류가 되겠다. 그죠? 당연히 다 많이 쓰고 특히 요즘에 많이 쓰는 것만 조금 체크를 하면 identify 많이 씁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accept도 많이 쓰고, 사실은 여기 뭐 체크하기도 애매한 게 이미 많이 쓰는 것만 내가 골라서 온 거지 여기